혼전 박빙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혼전 박빙으로 좁혀졌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재명이는 떨어지고 김문수는 올라가면서 혼전 박빙이 된 겁니다. 떨어지는 자의 떨어지는 추세, 올라가는 후보의 올라가는 추세, 이 추세가 중요하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여론조사가 3개 있는데요. 우선 KPI 뉴스가 리서치 뷰에 의뢰해서 조사한 조사는 이재명 47, 김문수 39, 이준석 9.1인데 전주 대비 이재명은 3.3이 하락했고 김문수는 2.8이 올랐습니다. 이 추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KPI 조사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KPI 뉴스에서 가장 반대하는 비호감 후보가 누구냐? 이재명 44, 김문수 32.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이재명이가 2.6%가 올랐어요. 반면에 김문수는 비호감도가 10%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날 누군지 몰랐다가 파도 미담만 나오는 김문수를 보면서 비호감도가 급속도로 줄고 있다는 겁니다. 비호감도가 주는 것은 호감도 상승으로 당연히 연결되겠죠. 특히 중도층에서는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층이잖아요. 이재명은 40, 김문수는 35예요. 이건 여론조사 오차 범위 안에 이미 들어섰다는 겁니다. 중도층에서는. 이게 KPI 조사고요. 한국일보는 지지율 조사보다는 이재명이가 하도 정치보복 안 하겠다고 떠들고 다니니까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했어요. 이재명이가 당선되면 정치보복 할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 할 것이다 53. 할 것이다 53. 하지 않을 것이다는 29. 이건 뭐냐? 이재명이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도 절반 가까이는 에이 정치보복은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할 게 따로 있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를 그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해? 이재명이가 되면 상권 분립이 위협을 받을 것이다. 44. 위협받지 않을 것이다. 39. 위협받을 거라고 다들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입니다. 아트 정례 여론조사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조사에서는 이재명 46, 김문수 41. 40%대역을 치고 올라갔어요. 5% 차이의 혼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 추이가 있는데 위에 시퍼런 게 이재명이고 아래 빨간색이 김문수 후보인데 계속 좁혀지고 있죠. 이게 추세예요. 네, 추세입니다. 이게. 이 추세를 여러분들 보실 때 복잡하게 이때 조사 다 찾아보지 마시고 이 추세 선을 이렇게 그어보세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겠죠. 이거는 떨어지니까 계속 떨어지겠죠. 어느 시점에선가 이건 떨어지고 이게 올라가면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여전히 앞섭니다. 39, 국민의힘 32인데 이걸 후보 지지율과 비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민주당은 39인데 이재명은 46이에요. 그럼 이재명이 민주당보다 7% 높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민주당을 끌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떠냐? 국민의힘은 32인데 김문수는 41, 9%는 앞서잖아요. 이건 뭐냐? 후보의 견인력이 이재명이보다 김문수가 더 높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은 국민의힘이 진짜 저것들이 제대로 안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이 조금만 받쳐주면 김문수가 이재명을 바로 역전시킬 텐데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덕수의 합류, 홍준표의 합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비호감도 조사했습니다. 야, 이재명이 대단하네. 어떻게 49 비호감도가 나오지? 이 비호감은 절대 안 찍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무슨 경우가 있어도 나는 이재명은 안 찍어. 김문수는 35예요. 제가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이재명이나 개딸들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비호감층을 돌려놔야 되겠다. 안 그러면 저것들이 선거 진다. 그 생각해서 맞으면 특별 작전처럼 한 7,000명의 기초광역의원들 동원해 갖고
50만 명한테 전화 걸기를 시작했고 그중에 15만 명하고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 불법적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그와 별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은 절대 안 돼 라고 비호감을 표시한 49%가 누군지도 모르는 기초의원 전화 한 통화 받고 그렇군요. 그럼 제가 앞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하겠습니다. 이럴 유권자가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비호감도가 그렇게 쉽게 해소되거나 호감으로 바뀔 거면 선거 걱정도 안 하지. 이거는 이재명이가 직접 전화해도 잘 안 되는 층이에요. 길거리에서 이재명이가 직접 악수하면서 눈 맞추면서 저 사실은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한번 기회를 좀 줘보세요. 이렇게 애원을 해도 그 마음이 잘 흔들리지 않을 사람들이 비호감층이에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직접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는 구의원 시의원들이 전화를 해? 상투적인 얘기 하겠지. 그리고 이재명이는 직접 유권자들하고 지금 악수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무슨 놈의 비호감층을 이걸 무너뜨려. 정말 택도 없는 얘기죠. 아시아투데이는 원전에 대한 질문도 하나 했습니다. 원전 육성 정책이 필요해 49, 탈원전에 가야 돼 31.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런 게 국민적 이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납죽 엎드려서 지하철 파고 다니듯이 이 동네 가서는 이 동네 공약, 저 동네 가서는 저 동네 공약, 마치 군의원 하듯이 선거를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런 국민 전체가 공감하는 핵심 이슈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런 국민적 공감이 높은 핵심 이슈를 가지고 선거 구도를 주도해 나가야 돼요. 원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가 선거판을 주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점들도 김문수 캠프에서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아시아투데이는 사설에서 김문수와 이재명이가 오찬의 접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막판에 가면 적극적 투표 참여가 승패를 가른다. 결국은 투표율이다 이거예요. 결국은 투표율이다. 지금 우리 자유우파가 아직은 좀 어수선한 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표결집이 최대한 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 조사가 나온다면 표결집만 되면 그냥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데일리안의 조사는 아시아투데이 조사보다도 더 좋은 수치입니다. 이재명 45.1이고 김문수 41.9, 32, 3.2 차이로 좁혀졌어요. 그야말로 혼전박빙이죠. 이 데일리안은 여론조사 공정에서 조사를 했는데 공정의 소요한 대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TV 토론, 그리고 이재명이가 그 과정에서 나온 호텔 경제학이나 커피 원가 120원, 이런 것들이 이재명의 표를 떨어뜨리게 만들고 보수층 결집을 촉발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재명은 0.7% 내렸고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 김문수는 3.1% 올랐습니다. 이재명의 퇴조와 김문수의 상승이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겁니다. 또 대구 경북 57대 32, 부울경 52대 35. 김문수가 이기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다들 부울경 걱정을 했는데 이미 이제 역전이 됐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영남권 표결집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번 주 일요일 부산역 광장이 그 영남권 결집의 어떤 기폭제가 될 것이고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동대구역 집회가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지지정당 없다고 답변한 무당층이요. 무당층은 17%밖에는 이재명 지지를 안 했어요. 반면에 38%가 김문수를 지지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 우리가 김문수를 얘기하면서 자꾸 중도 확장 승인이 어쩌니 저쩌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닌 거예요. 팩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혼정박빙 선거, 김문수의 상승 추세에 주목하라.